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최대의 주거용 태양광 설치 업체인 선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해 볼 건데요. 사실 이 업체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한 2달 전이에요. 근데 재무상태표나 뭐 이렇게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단기 순이익은 적자가 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그래가지고 영상을 좀 밀어놨었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부랴부랴 다시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영상 보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25%가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AMD, 넷플릭스, 엔비디아,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런 순서대로 제가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는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신성장주를 매수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좀 매도할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갈까 망설이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니오도 있고 뭐 스노우플레이크,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선런도 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할 수도 있는 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자산 관리 투자를 주식 위주로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이 초량주 위주로 투자하는 그 좀 보수적인 성향으로 하기 때문에 신성장주를 접근하기가 아직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신축 주택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해가지고 이곳에서만 4년간 1기가와트의 추가 수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 이제 관측인데요. 이것은 3년 동안 약 7,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 태양이나 풍력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정책은 인근 주를 중심으로 해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제 당시 처음에 발표한 게 2018년이었는데 발표가 나자 주거용 태양광 설치 업체인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선런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오르면서 주식 가격이 급등했었죠. 당시에 이제 10불 이하였었거든요. 그러다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급등하였었습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는 조금 다른데요. 태양광 에너지는 햇빛을 이용하여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 방식이죠. 태양광 발전 모듈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이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인데요. 태양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킨 후 터빈을 돌려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여기 비교된 거 한번 보시고요. 태양광 발전의 주된 메커니즘은 바로 광전 효과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금속과 같은 물질에 특정 주파수 이상의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랍니다. 이는 독일의 과학자 헤르츠가 1887년에 아연 금속 표면에 자외선을 쪼여 전자들이 방출되는 현상을 발견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은 모듈의 구조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결정 모듈은 단결정 실리콘 재료로 만든 태양전지로서 재료 내부의 원자 배열의 방향이 균일한 상태를 뜻합니다. 태양전지의 전력 변환 효율이 우수하지만 제조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다결정 모듈은 다결정 실리콘 재료로 만든 태양전지를 말하는 것으로 원자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사이사이에 빈 곳이 생기게 되고 소재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되죠. 전력 변환 효율이 단결정에 비해 낮지만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더 정확히 말하면 2018년, 2019년부터 태양광 에너지가 조금씩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세계 발전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인데요. 석탄과 같은 기존 에너지원이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부각되면서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탈석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죠. 지속 가능하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2018년부터 2040년까지 세계 발전 산업 총 설치량은 약 9,000기가와트로 예상되며 이중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은 6,80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매년 약 40%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등 IT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래의 태양광 발전의 단점을 상쇄하고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이 중앙집중식 관리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분산 전원 형태로 전기 수급을 더 용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되네요. 마지막으로 이 그리드 패러티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2018년부터 태양광 시스템 가격은 그리드 패러티 도달을 위한 기준 가격인 1달러를 하회하면서 본격적인 그리드 패러티 시대를 도입했습니다. 이 그리드 패러티란 무엇이냐면 태양광, 풍력 등 대체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 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의 발전 원가와 같아지는 시점을 말합니다. 유가가 인상될수록 또한 태양전지 모듈 가격이 내려갈수록 도달 시점이 빨라지며 이 시기 이후 대체 에너지 시장은 본격적인 시장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7월 초에 이 선런이 급등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비번트 솔라를 인수한다는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이 인수를 제대로 하게 된다면 선런은 총 50만 명에 이르는 고객을 확보하게 되며 전 세계에 3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명실상부 태양광 업계의 리딩 컴퍼니가 되는 거죠. 또한 그 즈음 이제 7월 9일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조 달러 규모의 그린 인프라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본인이 당선된다면 향후 4년간 친환경 에너지에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는 지난 대선 캠프에서 이야기한 것보다도 더 금액도 증거하고 기간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런이 바이든 수혜 종목이라는 이름이 꼬리표가 있었죠. 그럼 아시다시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파저티브 나와가지고 좀 어제 주가도 안 좋고 지금 좀 마음이 심란한데요. 아무튼 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던 이 트럼프가 회복이 돼서 이제 재선을 하던 이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펼치는 정책은 그린 뉴딜이기 때문에 신에너지 산업의 전망은 누가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에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태양광 산업 제미니 솔라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신에너지 산업 투자에도 뜻을 보였었잖아요. 누가 되던 신에너지 산업은 분명 성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존 전력 회사들이 환경 오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에너지 생산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게 될 것이고 ESG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은 앞으로 초대형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ESG는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솔라엣지 들어보셨나요? 그 태양광 인버터를 제작하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태양광 기업 1위라면 선런은 주거용 태양광 기업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선런은 캘리포니아에 자리 잡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대다수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성 사진에서 노란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남부 캘리포니아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한 가정을 표시한 자료이고요. 선런의 고객은 2019년 현재 29만 8천 명으로 연평균 30%에 육박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고요. 대다수 수요가 아직은 미국에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수 소식 들려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선런은 현재 주거용 태양광 1위 업체이고 이 비번트 솔라는 3위 업체예요. 그래서 두 기업의 합병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선런 IR 자료 보시면은 이 사업 지역이에요. 선런과 비번트 솔라에. 두 기업은 상당히 흡사한 지역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실제 두 기업의 합병으로 인해 연간 9천만 달러 수준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태양광 산업은 현재 3% 수준밖에 이르지 않고 있으며 2029년까지 가정의 13% 7,500만 가정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 인터내셔널로 보았을 때는 주거용 태양광 패널의 침투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 세계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향후에 폭발적인 성장 여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번트 솔라 역시 인수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역시 좋고요. 인수 합병은 2020년 4분기에는 완료될 것이고 비번트 솔라의 주식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비율에 따라 선런의 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인데요. 인수 발표일 종가에 10%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비번트 솔라 주식 한 주당 선런의 보통주 0.55주로 전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보시면 영업이익도 지금 마이너스고,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구하는 게 좀 의미가 없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2019년에는 플러스였는데 2020년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먼저 구해보면, 여기 유동 자산 6억 3,800만 나누기 유동 부채잖아요. 유동 부채는 5억 1,700만 나누면 이제 123%가 나와요. 회계사가 보통 안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150% 이상인데 123%면은 뭐 약간 저조한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부채는 아시다시피 1년 이내에 상환하는 거잖아요. 비유동부채는 보통 1년이 지난 이후에 상환 의무가 도래하는 항목들이죠. 다음으로 이제 부채 비율을 구해보겠습니다. 부채 나누기 자본이죠. 그래서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여기 있고,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되니까, 그래서 56억 3,400만 달러 나누기 100만 달러를 하면 부채 비율이 558%가 나옵니다.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건데요. 200% 이하가 나와야 안정적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2분기 어닝 보시면 EPS도 마이너스 0.11로 폴캐스트보다 적게 나왔고요. 그 다음 레비뉴, 매출도 폴캐스트보다 약간 저조하였어요. 이게 두 개 다 저조하였는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요. 아마 인수합병의 기대 심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킹 알파 기사 두 개 볼 건데요. 이 첫 번째 건 선런 밸류에이션이 770% 상승 후 골드만삭스는 매수해서 뉴트럴로 포지션을 바꿨다 그래요. 매수 주가가 61달러로 유지했습니다. 9월 29일 30일 기사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썬런의 목표 주가를 79불로 올렸어요. 그 당일 썬런의 주가는 77불 42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썬런의 전력 질주라는 제목으로 9월 21일 시킹 알파 기사인데요. 표를 보시면 썬런이 녹색, 빨간색 선, 그리고 비번트 솔라가 주황색 선입니다. 썬런은 7월 비비엔트 솔라 인수합병 발표 후 주식이 200% 올랐고요. 5월 중순부터 200일 평균 거래일수를 나타내는 파란 선과 S&P 500 지수를 나타내는 검은 선에서 주가 지수가 엄청나게 여기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2019년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비번트 솔라와의 합병으로 인해 태양열 설치 시장에서 총 17%의 점유율이 생겨 테슬라의 솔라시티보다 5%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법무부에서 반독점 사유로 인해 인수합병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회하고, 그래서 합병의 어려움도 제거되었다고 하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합병의 최종 승인은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곧 이제 합병의 최종 승인이 나겠네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것 같아요. 2019년 말까지 재생자원 생산은 11.6조 BTU에 달했고, 재생자원 소비는 같은 기간 11.5조 BTU에 달했습니다. 주거 소비량은 825조 BTU였습니다. 총 에너지 생산량은 101.1조 BTU로 같은 기간 총 소비량은 100.2조 BTU로 미국 에너지의 전체 소비량 중 10%가 재생자원에서 공급되며 향후 20년 동안 이 부분의 성장률은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론은 2분기에 78메가와트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1분기 설치량인 2085메가와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비즈니스에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장점은 CCA, 공입기업가의 홍보 프로그램에 제휴를 하게 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CAA는 커뮤니티 초이스 어그리게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요런 내용은 요겁니다. 그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시행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그런 사항들입니다. 썬런이 장비와 설치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면 CCA는 각 고객층에 홍보 이메일들을 제공하는 거죠. 태양열 시장의 더 큰 침투, 낮은 인수 비용을 통해 얻는 효율성, 그리고 고객에 대한 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에 의해 창출되는 더 큰 수익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이제 고객 설치당 8,000달러의 이 넷 프레즘 밸류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미래의 에너지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썬런에 대해서 한번 좀 조사해 봤는데요. 이 요새 주가가 너무 잘 올라가지고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참다 못해서 지금 이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합병에 대한 이 기대 심리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합병이 최종 승인이 되면 지금 미리 선반영되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잘 이제 지켜보셨다가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때 뉴스도 좀 보면서 매수하는 것이 옳다는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이제 주가 보시고 막 엄청 올랐다고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미국 주식은 우상향하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좀 조심스러운 상태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튼 저와 이 썬런이라는 회사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